틱장애, 내 아이가 만약에 틱장애가 있어. 우리가 보통 보면 틱장애가 언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관계 적응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관계 적응기 때. 자, 그런데 관계 적응기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의외로 관계 적응기 때도 있지만 언제? 자아 형성기 때도 많습니다. 자아 형성기. 자, 이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 때 틱장애가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는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틱장애의 원인이 가장 중요해요. 남자에게는 뭐가 원인입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여자에게는 상처가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상처의 포션이에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자의 관계 적응기의 상처, 그러나 자아 형성기의 상처가 있게 되는데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 상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인의 상처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은 스트레스가 작은 상처가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어른들은, 즉 성인이죠.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성인들은 상처의 크기를, 이 스트레스는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크기는 1이에요. 어른들 성인일 때 남자도 크기는 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달라요. 요게 자아 형성기나 관계 적응기 때 여아인 경우에는 요 상처의 크기가 성인에 비해 가지고 성인인 경우에는 이 포션이 있어요. 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사오면서 이거를 누르는 힘이라든가 의식으로 통제하는 힘이라든가 이게 있다 보니까 이 상처의 크기가 있어요. 왜? 그동안 습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상처의 깊이의 그릇이 커져요. 상처의 그릇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의 그릇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 그릇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점점점 이제 살아오면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요게 100의 크기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받았을 때 상처 견딜만 한 것도 아이들은 못 견디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될 때 요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 때 스트레스와 상처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아이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틱장애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요 크기 차이가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원인을 엄격히 구분하면 스트레스와 상처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스트레스와 상처의 갭 차이가 크질 않습니다. 그거를 일단 전제 조건에다 깔아놓고 요것이 무엇을 처리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스트레스는 제거를 하려고 들고 상처는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여기에서 스트레스에서는 제거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거가 안 돼요. 학교에서도 스트레스고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고 친구한테도 스트레스고 근데 어디가 표현은 안 되고 왜? 표현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아이들한테 하냐면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 굉장히 소심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한테 요런 관련도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누군가 관심을 갖고 그거를 치유 관련되는 요 개념이 안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처음에는 심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심리의 문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체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흔하게 나타나는 게 틱장애예요. 그때 흔하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이 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체화 현상이에요. 신체화. 그래서 신경성 장애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틱장애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 신체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 있는 이 상태거든요. 자, 이게 나타나 있게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틱장애가 있으니까 뭔가를 자꾸 뭘 치료를 하느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방식은 자꾸 신체를 치료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신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약을 복용하게 해가지고 자꾸 몸에 관련된 거 이걸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신체가 몸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근원이. 이 심리의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는 게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원은 이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이 된 채 지금 현재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이 돼 있는 이거를 노출 환경에 관련되는 걸 바꿔준다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된 이 심리 문제에 요기돼 있던 것을 신체에 영향을 주기 전에 치료, 즉 힐링하는 거예요. 여기는 치료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힐링만 해주면 돼요. 요 힐링이 탁 만들어지면 틱자이가 탁 멈춥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틱장애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갖는데 만약에 틱장애가 치료가 안 된 채 성인이 됐다. 일로 형성이 돼 갑니다. 틱장애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은 채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체가 점점점 성장을 해 갑니다. 왜? 몸도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마음도 있지만 몸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신체가 어떻게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일을 못 견뎠었는데 이 몸이 못 견뎠는데 이제 신체가 좀 건강해지니까 일이 견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멈춥니다. 틱장애가 멈춰요. 멈추는데 뭐가 안 멈추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계속 지속되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고 그러나 틱은 사라졌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틱이 계속 있는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멈춥니다. 틱이. 그런데 이게 멈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멈춘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누적돼서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이제? 이제 성인이 되겠죠. 자, 상처가 처음에는 요 아주 작은 캐파이기 때문에 틱이 나타났어요. 여학생인 경우에도.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나가고 뭐를 해나가고 이러면서 성징도 나타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뭐가 커져요? 상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상체 그릇이 커지니까 10에서 우리가 틱이 나타났던 게 그릇이 점점 커지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자, 근데 뭐가 안 사라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100이면 100만큼 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10보다는 크지만 이 신체화 현상으로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게 왜? 힐링 치료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쳐요. 자, 성인이 됐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것이 만약에 성인이 돼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스트레스를 못 견딥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이라든가 또는 뭐가 합니까? 분노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같은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면 그러나 아직 젊었으니까 젊으니까 혹이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딘가에 몰입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강력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작용하다가 이 스위치를 우리가 수위라 그러죠. 이 수위를 넘어가면 틱장애가 다시 생깁니다. 이때 다시 또 틱장애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또는 이때 틱장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뭐가 생기냐면 신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체화 현상은 뭘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틱으로 그러나 취약하죠. 이미 한번 이 현상으로 나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틱으로 생길지 아니면 갑자기 어딘가가 아파져요. 어딘가가 아파져. 근데 왜 아픈지를 몰라. 병원 가면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체화 현상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통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틱이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말을 못합니다. 그것도 틱장애 하나예요. 그만큼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성인이 됐을 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근데 긴장을 한다든가 강박이 있다든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기냐? 어린 시절에 이거를 치료를 안 한 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이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여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이런 틱장애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상처는 꽤 많죠. 상처는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상처에도 굉장히 크게 아파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성인에서. 여기는 상처에 굉장히 취약해요. 여기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눌러 참으면 뭐가 생깁니까? 신체 현상이 생겨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뭡니까? 생리불순, 편두통. 어린 시절부터 20살 초반 때부터 애가 막 그냥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화 현상 이런 거에 신체화 현상이 있죠. 막 탈모가 생긴다든가
이게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20대 초반, 막 근데 20대 중반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가 굉장히 다른 반응을 많이 해요. 누군가로부터 욕 한마디 먹으면 막 못 견뎌요. 막 집에 와가지고 중리산이 막 울고. 그게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 되니까 그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제는 성인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근본이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해결함으로써 큰 거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자아형성기, 관계적인 자아형성기 때는 이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요거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틱장애 치료도 의외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그냥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요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여기서 충분히 잘 극복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 관계적응기 때나 자아형성기 때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아이한테는 지금이 기회예요. 언제? 죽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상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10만한 거를 처리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얘가 성인이 돼서 100이 되더라도 100 처리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일 때는 시행착오는 수없이 많이 겪어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더 위험해요. 사라지는 게. 사라지면 치료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상처가 작용되는 게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된 채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틱장애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엄마가 그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크게하고는 비교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틱장애라든가 이 아이들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게 어른이 됐을 때 영향 미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틱장애뿐만 아니다. ADHD도 마찬가지예요. ADHD인 경우는. ADHD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ADHD는 이 맥락하고 좀 약간 틀려요. 그런데 ADHD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ADHD라고 딱 단정을 내려놓고 지적하면 그 천재성이 있던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예민하고 굉장히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몰입력도 뛰어났던 아이가 이제 맹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 성인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인에서 이거를 발전시켜 줄지 아니면은 치료법을 갖다가 미리 아예 어렸을 때부터 예방법으로 하나 넣어놓으면 이때는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는 진짜 치료하려고 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타인을 막 탓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문제가 발생된 상태잖아요. 여기서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적응이나 자아 형성기 때 만들어져 있는 심리 문제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심리 장애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장애가 아니에요.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그때 우리가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 심리 문제라고 얘기하지 저는 심리 장애라는 말을 안 씁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 미만 우리가 관계 적응기나 자아 형성기 때는 아이들은 심리장애 발생 안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틱이 계속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계속 있었다 해도 그건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SOS를. 자기를 치료 좀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늘 틱이냐?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틱이 나와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진짜 우리가 왜 자사모에서 이걸 왜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